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이제 색채 심리 강의입니다. 색채 심리라는 강의는 단편이지만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그 각각의 중요한 색깔별로 만들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색상 중심입니다. 그리고 요 이론은 칸딘스키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실리 칸딘스키, 파버 비렌, 그 다음에 독일의 에바 헬러 선생님 이렇게 세 분이 만든 겁니다. 특히 에바 헬러 선생님은 저랑 같이 세계 유혹이라는 책도 만드셨고 제가 감리를 했습니다. 영광스럽죠? 이제 그 내용에 담긴 거를 제가 좀 이해하기 쉽게 도형하고 보석을 이용해서 다시 만든 겁니다. 물론 요걸 만드는데도 상당한 기일이 걸렸을 겁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색채 심리는 부담을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봐주세요. 외울 것도 없고 이해만 하고 공감만 하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색이란 무엇인가가 이제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무지개가 떠 있을 겁니다. 아주 광활한 그 평원 위에. 여러분들 이 무지개가 어떻게 보이세요? 빨강, 초록, 파랑으로 크게 있는 그 세 가지 줄기가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주 등간격으로 나눠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 원래 빨주노초, 파남보가 똑같이 나눠 있는 것처럼 보이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는. 네, 그러니까 빨강하고 녹색하고 파랑이 크게 어우러져 있는 모양으로 보는 게 우리 눈하고 일체가 되고 좋은 바른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색은 빛을 말하고 빛은 색을 말하죠. 그랬을 때 보면은 지금 여기 보이는 장면은 이제 빛을 통과해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색이 가진 느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항상 제가 강의 때 처음부터 강조를 하지만 색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한 단어부터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학위 논문처럼 상위급 그런 문서에서도 논문이죠. 여기에서도 박사 학위 논문, 이 급에서도 색상하고 색채하고 빛깔하고 여기 나오는 것들 여러 가지 색깔, 빛깔, 색상을 잘 구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부터 짚고 간단하게 넘어갈 테니까요. 요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색칠하실 때도 용어를 안 헷갈렸으면 좋겠습니다. 색이라는 말은 영어로 컬러죠. 물질적인 거와 정신적인 것. 그러니까 색이라고 그러면 저 사람이 욕심이 많구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커다란 뜻입니다. 두 번째로 색깔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건 깔이라는 게 들어감으로 해서 내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이나 서술, 그러니까 성격을 말할 때 주로 씁니다. 눈에 보이는 색보다는 저 정치인은 색깔이 어때? 또 가수들인데 저 사람들은 좀 색깔이 확실한 노래를 하지 않니? 이럴 때 쓰는 말이 색깔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색채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는 이런 모든 물체색을 색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채학이라는 말을 하고 또 색채심리라고 그러죠. 근데 중요한 거는 빛을 봐도 색채 심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빛이 색이고 색이 빛인 거죠. 네. 다음에 이 빛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색하고 똑같은데 그 중에서 물리적인 색만을 분류해서 볼 때 빛이라는 단어를 따로 씁니다. 물리적인 빛, 분류해서. 색이라는 거는 다 가지고 있는 단어고 다음에 빛깔이라는 게 있는데요. 빛깔은 아까 색깔은 주로 사람의 성격, 어떤 집단의 성격을 말했다 그러면 빛깔은 눈에 보이는 색채의 느낌을 말합니다. 빛깔 참 곱다. 빛깔이 예쁘구나. 그러니까 색에 대한 느낌을 집어넣었을 때는 여기는 보이는 것처럼 빛깔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이전에는 빛깔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고운 빛, 예쁜 빛, 이렇게 곱다라는 단어랑 같이 해가지고 고운 빛으로 많이 썼습니다. 다음에 이제 끝으로 여섯 번째 색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옆에 영어에 뭐라고 써 있나요? 휴라고 써 있습니다. 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왜 다양한 색상이 있지 않니? 색상이 이쁘다. 그럼 앞으로 색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다 틀린 말입니다. 색채든지 이렇게 다른 정확한 용어를 표현해야지. 색상은 영어로 휴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분광한다고 그러죠. 나눴을 때 빨주노초 파남보로 분류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요걸 가리킬 때만 색상이란 말을 씁니다. H, 휴. 이거를 제가 강의 중에 앞에 보면 색의 삼속성 이래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색채 심리를 지각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색 지각의 3요소라고 하죠. 지금 보는 거는 빈센트 반 고흐의 그 감자를 이제 두부같이 생겼지만 감자 먹는 사람들 뭐 이런 그림입니다. 자, 광원이 있어야 우리는 색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체가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광원이 있어도 밤하늘처럼 뻥 뚫린 공간이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세 번째,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관찰자. 예, 보는 사람이 없으면 광원이나 물체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색채 지각의 3요소라고 합니다. 연구하는 분야도 광원을 연구하는 분 따로 있고 물체색을 연구하는 분이 따로 있고 이 관찰자, 색을 보는 사람을 연구하는 분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관찰자,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 수업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광원이 나오겠죠. 광원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광원, 이제 그 빛이라고 형광등, 태양광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광원, 라이트 소스라고 합니다. 자, 맨 처음에 빛은 제일 좋은 게 흑채 복사라고 그래서 태양광처럼 완전히 검정색 물체, 흑채죠. 이게 열을 받아갖고 완전히 열을 끌어올려가지고 타면서 빛을 내는 게 가장 빛 중에서는 최고로 질이 좋은 빛입니다. 스펙트럼에도 어느 한 군데가 튀는 데가 없이 고르게 나타납니다. 노란빛이라도 고르게 나타납니다. 그걸 연색성이 좋다는 말을 씁니다. 연색성. 색끼리 연결되는 이제 그런 효과인데, 그런 연색성이 좋다는 건 튀는 게 없이 부드럽게 주파수가 다 연결되는 걸 연색성이 좋다고 그러는데, 흑채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용암 갖다 놓고 불을 떼고 또 좀 어둡다고 그래서 요리할 때마다가 장작을 지펴가지고 석탄을 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광은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것들이 냉광이라고 합니다. 냉광은 생물광, 발광이 제일 이제 그 우선인데요. 제일 좋은 거죠. 저 지금 심해 새우인데 새우가 만약에 흑채 복사처럼 몇 천도, 몇만 도의 열을 가졌으면 새우가 벌써 익었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 발광, 생물학적인 효과에 의해서 빛을 내는 겁니다. 냉광 중에 최고 좋은 겁니다. 그죠? 에너지 효율을 적게 쓰면서 빛을 발광하는 것을 생물 발광이라고 합니다. 이 물체. 특히 심해에 사는 그 물고기, 동물들,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표준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흑채 복사가 제일 좋은데 아까처럼 용암이나 석탄, 태양처럼 막 가스 제일 좋은데 그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광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표준광원 중에 대표 A광원이 있습니다. 백열등이에요. 촛불하고 색온도가 2855K로 낮습니다. 예, 노란빛을 냅니다. 그리고 사람이 참 이뻐 보입니다. 예, 노란빛이니까. 그래서 우리 MT 가서 장작불 옆에 앉아 있으면 어때요? 친구들이 다 이뻐 보이죠? 예, 그것처럼 촛불 켜고 백열등 켜면 사람들이 이뻐 보이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두 번째, 표준광 D65입니다. 아까 좀 전에 바로 얘기했던 A광원하고 표준광원 D65 두 개만이 이제 사실은 정식 산업 표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C광원, B광원은 다 표준의 지위를 잃고 준표준광원이 됐습니다. 준표준광원. 네. 그래서 이 표준광 D65는 뭐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한낮에 또는 하루 종일 그 태양이 비추는 그 한가운데의 색 있죠? 요 색을 평균을 낸 값이 그것도 이제 북측창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쪽이면 직사광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북측창을 봅니다. 그러니까 반사빛이 들어오겠죠. 확산빛. 이제 그 빛을 모은 게 D65입니다. 데일라이트 6500K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색온도도 정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검사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모든 색이 A광원이랑 다르게 골고루 잘 보입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광원으로 줄었습니다. 대낮에, 이건 여담입니다만 야외 결혼식을 하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D65 광원보다 더 센 광원이죠. 태양광원이니까. 그 얼굴에 잡티니 뭐니 다 보이게 됩니다. 그것처럼 사람을 볼 때는 A 광원이 좋고 D65 광원은 그 검사할 때 좋은 겁니다. 다음에는 CWF, 여기 보면 쿨 화이트 플로센트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냐면 차가운 형광등 이런 뜻입니다. 차가운 흰색 형광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사무실에 씁니다. 열 효율도 그 백열등이나 태양광보다는 좋죠. 열 효율도 좋고 색온도도 파란색으로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뭐 정산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냉철한 일을 할 때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중충합니다. 식욕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켜지 말아야 될 빛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WF 차가운 형광등입니다. 음식 맛도 떨어지고 앞에 앉은 사람도 차갑고 창백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빛의 색은 알아봤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상식을 했으니까 물체색은 어떤 게 있냐? 자, 우리가 보는 바닷가에 그냥 배가 떠 있고 이런 바닷가 풍경입니다. 여러 가지 색이 섞였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면색이라고 합니다. 이건 필름 컬러. 뭐냐면 질감이나 거리감, 입체감이 안 느껴지는 순수한 색채의 자극만 들어올 때 그거를 면색이라고 합니다. 필름 컬러. 면색은 일본에서 이제 한자로 번역하다가 나온 색인데 비행기 안에서 찍은 겁니다. 사진을. 제일 좋은 거 하늘. 그건 질감이 없죠. 그 밑에 보면 아마 구름이 조금 보일 거예요. 여기는 아니고 저 위에 파란색 한가운데를 보시면 됩니다. 질감을 느낄 수 없는 순수한 색 자극만이 오는 것을 면색이라고 합니다. 다음엔 투명 면색인데요. 요거는 뭐냐면 투명한 거를 지나서 밖에 보이는 색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문이나 셀로판지나 어떤 걸 통해서 밖의 물체를 봤을 때 그거는 투명 면색이라고 합니다. 안경 쓴 사람들이나 선글라스를 쓴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투명 면색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에 낀 유리나 렌즈에 의해서 색이 변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엔 표면색, 물체색입니다. 바로 아까 말했던 색채. 예, 그 물체의 표면에서 태양광이나 인공광이나 비춰져 갖고 반사가 돼서 우리한테 보여질 때 그 물체색을 표면색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경복궁에 가서 근정전에 있는 삼족향로를 제가 찍은 겁니다. 벽색 삼족향로입니다. 정식 명칭은. 다음엔 공간색입니다. 면색하고는 조금 다른 게 물을 계속 쌓다 보면 한 컵은 투명하죠. 근데 바다같이 깊이 있게 계속 두께가 쌓이다 보면 푸른빛도 띄었다가 아주 짙은 어두운 색 파란 띄었다가 연두색도 띄었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건 이제 어떤 물체가 계속 투명한 것들이 쌓여서 만든 색이죠. 요거를 공간색이라고 합니다. 이제 볼륨,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께에 의한 색이라는 뜻으로 영어는 말하고 있는데 글쎄요, 우리 동양권에서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공간색입니다. 공간색. 예. 다음에 이제 광원색, 계속 설명했지만 광원, 저 한가운데 광원에서 비춰지는 바로 그 라이트 컬러, 빛의 색을 직접 얘기할 때는 바로 광원색이라고 합니다. 저기 지금 가스등이 있는데요. 저 가운데에 있는 아주 비추고 있는 색을 광원색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엔 비친 색입니다. 이 비친 색은 제가 만든 거예요. 아니, 미러드 컬러인데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일본에서 한자로 해석한 거는 경영색이라고 했더라고요. 경영. 그러니까 거울에 비친 그 이미지색 뭐 이런 뜻이에요. 경영. 그래서 너무 어려워갖고 경이 그 거울 경자거든요. 경영. 거울에 비쳤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저는 우리말로 그냥 제가 비친 색이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국제용어로는 미러드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컵색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컵색을 말하는 거죠. 비친 색.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사진으로 돌아와 보면요. 자, 면색 있죠. 그 다음에 광원색 있죠. 그 다음에 표면색 있죠. 물체색. 예. 그 다음에 공간색 있죠. 물이 겹쳐서 쌓여져서 지금 에메랄드 그린빛으로 보이는데 공간색 있죠. 예. 그리고 나서 비친 색. 배가 비쳤잖아요. 건물하고. 이렇게 모든 복합적인 색들이 있는 게 우리 환경이고 단지 물체색만 볼 게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물체색과 광원과의 특성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눈에 대해서, 관찰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번에 첫 시간이 좀 길어요. 그 대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조금 더 재밌는데, 요번 시간은 왜 그러냐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가 색채 심리를 하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동공 보이시죠? 홍채도 보이고 까맣게. 저렇게 투명하게 파란색이 쫙 있는 눈동자는 품질이 별로 안 좋은 눈동자입니다. 왜냐? 멜라민 색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좋으냐? 깐난 아기처럼 새까만 눈동자로 하나 돼 있는 게 색소도 많고 외부에 있는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게끔 잘 돼 있는 겁니다. 자, 추상체, 간상체 얘기는 제가 여러 가지로 했지만 여기 있는 추상체와 간상체가 모여서 우리가 항상 뭘 하고 있냐면 물체를 보고 느낌을 받는 겁니다. 눈 속에는 저렇게 네 가지의 그 감지세포가 있는데 R이라고 써 있는 그 간상체죠. 이거는 밝기만을 감지하고 밤에만 활동합니다. 그 특징은. 그리고 LMS라고 써놓은 이유는 L, 긴 파장, 롱 파장, M, 미디엄 파장, S, 숏 파장, 짧은 파장, 이렇게 해서 그 약호로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게 LMS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색각 이상은 쭉 보는데 지금은 정상시죠. 빨주노초, 파보가 다 보입니다. 정상입니다. 그러나 색각 이상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노랑, 파랑, 노랑, 파랑, 빨강하고 파랑 이렇게밖에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밑에 숫자 보이세요? 예, 왼쪽부터 숫자 한번 읽어보세요. 정답은 제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고민해서 보시라고. 아마 그 핸드폰 좀 작은 걸로 보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색채 심리. 그러니까 심리적 보색이 색채 심리입니다. 우리가 물체색을 연구할 때는 물체색의 보색이 있어요. 섞어서 무채색이 되거나 섞어서 먼슬기호 N5가 되는 거. 이걸 갖다가 그 물리보색이라고 합니다. 물리보색, 물체보색. 그런데 색채 심리보색은요. 여러분들 저 태극기 가운데 있는 점을 바라보세요. 점만. 지금부터 제가 15개 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계속 보시고요. 자, 뭐 보이세요? 태극기 보이세요? 정상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색채 심리라는 거는 보색이 이런 걸 기준으로 만든다는 걸 처음 보신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그 즐거운 색깔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건 마나롤라라고 하는 이탈리아 마을입니다. 이 마을부터 우리가 색채 이야기를 펼쳐갈 겁니다. 첫 번째 시간 좀 딱딱하고 그 말하자면 기억해야 될 게 많았죠. 어렵고. 그러나 한 두세 번 듣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한 세 번 보다 보면 금방 깨닫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형태하고 본격적인 색채 심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